22사단 총기 난사 사건 국방부의 대응이 초기에 총체적으로 부실했다는 사실들이 하나둘 밝혀지고 있습니다. 임병장 총에 맞았다던 소대장 5인 사격이었던 걸로 밝혀졌고요. 또 이 3번이나 수색조와 임병장이 마주쳤는데 다 뚫렸다고 하는 이야기도 또 새롭게 밝혀졌고요. 오늘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 대상으로 군 대응을 질타하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쏟아졌는데 새정치민주연합 국방위 소속 진성준 의원을 연결합니다. 진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맨 처음에 국방부는 왜 그 소대장이 임병장 총탄에 맞아서 관통상 입었다고 왜 그렇게 발표했을까요? 예, 그 점을 오늘 지적을 했는데 장관의 답변은 당시에 경황이 없어서 제대로 파악이 어려웠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예. 경황이 없어서. 예. 그래서 그렇게 불확실한 사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발표함으로써 국민적 오해를 이야기하고 그래서 사실이 번복될 경우에 또 군의 큰 불신을 이야기하는 이런 발표를 그렇게 경솔하게 해서 되겠는가 하는 질타가 의원들 사이에서 쏟아졌죠. 네,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할 말이 없겠군요, 장관은. 그렇습니다. 아마도 아군 간에 5인 사격이 벌어졌다고 하면 그에 따른 지휘 책임 같은 것을 면하기 어려우니까 그런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의도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도주 과정에서 3번 수색조랑 마주쳤는데 별 제지 없이 모두 뚫렸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발언이 더 나왔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국방부도 별로 할 말이 없어 하는 눈치였습니다. 군에 다녀오신 분들은 다 알지만 그렇게 경계, 검거 작전을 하는데 수하를 하는 것은 아주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래서 암구를 대지 못할 경우에는 그것이 육안으로 무슨 장군이라고 하는 점이 확인되어도 명령에 불응할 때 사격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사격해야 바람직한 근무 자세다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언론에 보도되거나 국방부가 해명한 것처럼 무슨 훈련병이란 심부름 가는 길이라니 뭐 암구호를 잊어버렸다 뭐 이런 변명을 하면서 그 검거선을 이렇게 돌파했다고 하니까 이건 도대체 납득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군의 전비태세 전투준비태세에 대한 일제 점검이 필요하지 않냐라고 강하게 주문했고 국방부 장관도 그걸 수용해서 전비태세 검열을 하겠다.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상자를 이송하기 위한 구급 헬기가 무려 3시간 27분 지나서 도착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거에 대해서는 또 뭐라고 하던가요? 예, 이미 언론에 보도됐던 것처럼 군이 헬기가 착륙해야 될 착륙장을 잘못 지정하고 또 그것을 위한 군 비행 금지선을 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하는 이런 과정에서 1시간 이상 지연되는 일이 발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국방위원회에서 새롭게 드러난 의혹은 군이 애당초 군 헬기로 후송하지 못하고 중앙구조본에 민간 구조 헬기를 지원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것이 군 헬기의 성능이 좋지 않아서 악천후 상황에서 태백산맥을 넘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는 거였거든요. 그렇게 발표했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런 그 헬기 성능상의 그 큰 차이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육군의 헬기 조종사들이 야간 비행을 회피하는 그런 경향과 풍토가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뭐 야간 비행을 하다가 사고가 나고 또 그에 따른 문책이 이어지고 할까 봐서 그런 그 군 작전 헬기의 성능상의 문제를 이렇게 핑계로 대면서 헬기 투입을 꺼린 게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이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밀 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촉구를 했고 장관도 그 문제에 대해서 점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참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초기 부실 대응 부분이. 그건 그렇고
앞으로 이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하겠다 이런 발표들이 있었죠. 어떤 게 네. 핵심적이었습니까? 예, 무엇보다도 인격을 존중하는 병역 문화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뭐 그런 대책을 내놓았고요. 예. 두 번째로는 GOP에 투입되는 경계병력을 선발하는 데서 인센티브 같은 것들을 부여해서 우수 자원이 선발되도록 하겠다. 예. 그리고 이번에 문제가 됐던 보호 관심병사 관리 체계도 개선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개선한다는 도구를 새롭게 개발하거나 뭐 전문 상담관을 추가로 배치하는 문제. 예. 또 그리고 뭐 경계근무 인력들에게 방탄복을 지급하고 또 과학화 경계 시스템도 조기에 갖추겠다. 뭐 이런 내용들을 내놓았습니다. 예. 그 관심사병 사실 관심사병으로 지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전문 상담관의 상담 같은 것도 못 받고 오히려 부대 안에서 상당히 노골적인 또 따돌림 같은 게 행해졌다라고 하는 게 지금 수사 과정에서 거의 드러나고 있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뭐 상담관 수 늘린다 이런 거 가지고 대책이 될까요? 예, 뭐 그 근본적인 대책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대책이 종합적으로 시행될 필요가 있는데 현재의 군 내의 전문 상담관 수도 너무 부족해가지고 수요에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전문 상담관도 확충해야 되고 예. 또 아주 형식적으로 치러지는 인성검사 도구도 새롭게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것은 틀림없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방위에서 그 일본의 집단자위권 부분에 대한 질문과 답변도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장관은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물론 우리의 요청이나 승인이 없이 일본 자위대가 이른바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한반도에 못 온다. 내에서 뭐 이런 입장을 계속 반복했습니다만 예. 그것은 뭐 당연한 얘기인데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하는 듯한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 강한 질타가 있었습니다. 예. 실제로 일본이 이렇게 집단적 자위권을 선포하겠다고 하는 움직임이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는데 예. 그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유엔 회원국이 보유하는 뭐 마땅한 고유한 권리다. 뭐 이래서 우리가 왈가왈부할 수 없는 문제다. 뭐 이런 입장을 우리 정부가 계속 피력해 왔습니다. 그랬죠. 바로 그런 소극적인 자세 때문에 오늘날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의원들의 지적이고요. 예. 무엇보다도 이 정부가 일본을 제2차 세계대전의 전범 국가로 인식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 인식상의 문제가 굉장히 허술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예. 외국 군대가 우리나라에 파견되거나 두둔하거나 하는 이런 것은 모두 다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일본이 아니라 그 어떤 나라도 우리의 동의 없이는 우리 한반도 내에서 작전을 할 수가 없지요. 그건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것입니다. 예. 문제는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인식의 전환이 없는 일본이 이른바 보통 국가화를 추구하면서 집단적 자위권을 선포했다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고 예. 우리 정부는 이것에 대해서 당연히 반대하고 이런 역사적 인식 전환이 없는 한 일본과의 군사협력이라든지 한미일 삼각 안보대화라든지 이런 일대 군사협력 활동들을 중단하는 것이 옳지요. 예. 그런데 그런 전향적 자세를 보이고 있지 않아서 위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그건 뭐 미국이 일본의 집단자위권을 뭐 환영하고 용인하기 때문에 미국 눈치 보느라고 우리가 강력하게 대응 못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미 동맹이 우리 안보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미국에 대해서도 우리 국익을 최우선한다는 관점에서 자주적인 태도를 견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맹국인 미국의 요청이니까 무조건 수용할 게 아니고 우리 역시 미국의 혈맹이므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인식 또 외교적인 요구 이런 것들을 10분
충분 감안해야 될 책임이 미국에도 있는 것이죠. 예. 그런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분명한 입장을 세우지 못하고 알겠습니다. 끌려다녔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사태가 온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그 문제는 국방부 장관이 혼자서 결정할 문제는 아니니까 책임 있는 답변을 듣기는 어려웠겠습니다만 우리 정부의 어떤 자세, 논란의 대상이 되는 대목입니다. 예,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이었습니다.